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최근 대표님과의 상담 과정 중에 증여 추정 배제 기준과 증여세, 비과세를 혼동하셔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증법상의 증여 추정의 배제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고 이게 증여세와는 좀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먼저 상증세법 제45조에 보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 제1항에 나오는 금액 내용은 재산취득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면 그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해서 취득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일단 재산 취득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자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채무입니다. 만약에 이제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봤을 때 그 상환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는 그 상환 자금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 사망은 그렇지만 취득 자금 또는 상환 자금이 이런 것들을 그 직업 연령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그러니까 아마 소액인 모양이죠. 일정 금액 이하이면 내지는 그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소액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또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이 이하가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증여 추정의 배제 기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제45조 제3항에 그렇게 이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금액이란 어떤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나오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보면 제2항에 앞서 얘기했던 제3항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금액이란 재산 취득일 전 혹은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 10년 동안이라는 얘기죠. 10년 동안 취득이나 채무 상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뭐 이렇게 연령이나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취득이나 채무 상환일 전 10년 동안의 합산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처리 규정에는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나오는데 취득이나 상환일 전,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만약에 그런 취득과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계 10년 동안의 합계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같은 38조에 나와 있는 배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먼저 30세 미만부터 보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 그 다음에 채무의 상환 각각 해서 5천만 원씩 1억입니다. 최대. 그리고 뭐 재산의 취득은 주택과 기타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30세 미만이면은 5천하고 채무 상환 5천에서 1억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대주가 아니다. 그러면 아직 미혼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30세 이상이면 1억 2천.
40세 이상이면 2억 5천까지. 만약에 이제 세대주다. 결국 이제 뭐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그래서 독립 세대주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면 2억, 40세 이상이면 4억까지 총액으로 이 이하면은 증여 추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2항에 또 보면 제1항과 관계없이 앞서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이제 재산 취득 그다음에 채무 상환의 금액 요 이하의 금액이 그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지. 만약에 뭐 5천만 원까지 1억까지 뭐 세대주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에 4억까지 이 4억까지의 금액을 증여세를 비과세하겠다,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증여를 추정하는 금액의 그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게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혼동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가 인정이 되면 증여세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설령 이 금액이 어떤 추정을 하는 증여로 추정하는 그 기준이 될지언정 이거라고 해서 5천만 원이라고 해서 1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30세 미만인 자는 1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증여 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증여 추정과 증여 추정하는 배제 기준과 이 증여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내용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판례의 일부 내용을 좀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앞선 위의 내용하고 아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뭐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처분청이 입증해.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하려면 국세청이 제대로 입증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에 보면 요지에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소득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그 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증하고 만약에 급여소득이 있어서 그렇게 상당한 경우에는 취득 자금을 사실조사하지도 않고 추정하여 증여받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입증해서 사실조사 확인도 해봐라. 보니까 급여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소명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것도 확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추정해서 때렸냐. 그러니까 증여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국세청이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여 배제를 증여 추정을 하는 배제 기준에 대한 심판 내용인데 국세청이 사실조사제도 하지 않고 그냥 추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재산 취득 전, 뭐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 합산해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금액 앞서 보여드렸던 금액 기준이면 증여로 추정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하는 그냥 무시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다만 상기 금액 이하라더라도 자금,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추징하거나 그러려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증여를 추정하는 기준과 그게 증여세 과세 대상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그럼 그게
얼마나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제 금액이 있으니까 각각의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과세가 되겠고, 뭐 공제 금액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는 해야 되겠죠. 공제 금액에 들더라도. 그래서 이게 증여 추정 배제 기준과 증여세 과세 대상은 별개의 문제니까 설령 추정 금액 이하라도 미만이라도 증여세는 과세된다.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여로 추정하는 배제 기준과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요. 절세의 핵심은 실행 전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